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의 인생 이야기를 날카롭게 그리고 따뜻하게 짚어보는 한판 열전의 박재용입니다. 네, 이상민입니다. 조회수 비대위 성과가 있습니다. 비대위 쭉쭉 오르고 쭉쭉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 높은지 발을 모르고. 쭉 뻗고 잡니다. 예. 그동안에 제가 서서 잤거든요. 그렇군요. 네네네. 오늘 회사 좀 피곤해 보여요. 그렇습니까? 예, 비가 괜찮아요? 와가지고 머리를 좀 내렸습니다. 네. 일단 뭐 네네. 잠을 잘 주무시고 있다는 게 다행이고.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조회수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진짜 이분을 모시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보석 같은 오늘 게스트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게스트 대구 달서구 병에서 삼선 의원을 지내셨고요. 삼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곰돌이를 닮았다고 해서 원진곰이라는 별명을 원진곰.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을 늘 응원하시는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박근혜를 늘 응원해주는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조 친박으로서 유사합니까? 어떻습니까? 요새 뭐 원조 친박이고 친박이 다 없어졌죠. 다 도망가고 내 혼자 남아 성대모사에 있더라고. 대한 평가를 좀 너무 잘하시네.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또 조원진 대표님의 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대모사 하는 걸로 저도 하도록 오늘부로 하겠습니다. 친박으로 거듭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요즘 어떻게 지내실까?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뭐 방송 나가고요. 네. 또 우리 이제 총선 이제 1년 전부터 네. 우리 당 간부 교육 네. 뭐 이렇게 지방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네. 또 지역구가 대구니까 예. 지역구 관리도 하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요즘 활발히도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를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결정적 순간 첫 번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순간 열정으로 다시 쓰는 대구 유년 시절입니다. 아하, 대구에서 이제 유년 시절 어린 시절 보내셨는데 본투비 대구십니다. 본투비 대구. 네. 의원님들 출연하시면 항상 자기 공부를 잘했다, 우수했다 이런 어린 시절. 그 비호감의 표현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대구에서 태어난 조원진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였을까요? 예, 어떤 학생이셨어요? 그냥 뭐 개구쟁이다. 개구쟁이. 한마디로 개구쟁이다. 공부보다는 예. 운동을 너무 좋아했고 운동 잘하셨어요. 놀기 좋아했고 예. 그 대신에 공부도 상위권에 있었는데 그래요? 아, 이분도 자기 자랑하십니다. 상위권. 공부 뭐 네, 네. 섭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예. 아무튼 그 보통 초등학교 때 축구 하잖아요. 그렇죠. 네. 공이 안 보일 때까지 공이 안 보일 때까지 하고 그러고 다리를 쩔쩔 끌면서 집에 갔다가 또 아침 일어나면 괜찮고 그래서 뭐 그때 유행했던 그 축구, 야구 네. 뭐 이런 부분들은 다 섭렵한 것 같아요. 와. 거의 뭐 그러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축구를 가장 잘하면 우리 원진이 뭐 이런 얘기가 뭐 나오는. 달리기 제일 잘했죠. 와. 전교에서 1등 했으니까. 아하, 그래요. 전교에서. 그러면 공격수 포지션이었었습니까? 저는 라이트 위. 라이트 윙. 라이트 윙. 라이팅이면 우리 요즘 국가대표 중에 누구랑 포지션이 겹치시는 거예요? 옛날에 차범근 선수. 차범근. 야, 또 이게 차범근. 건드리면 안 되는 이름을 건드. 차범근과 동급. 그 동급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냥 포지션만 빠르니까 간다. 예, 빠르니까, 빠르니까. 이제 차돌이 형태죠. 차돌이. 빠르니까 이제 차고 뛰어가서 차는 거. 근데 100m 달리기 선수라고 제가 들었는데. 백미도 선수했죠. 네. 실제로 선수. 육상부. 아니, 우리 학교가 뭐 그때 종로초등학교가 운동을 많이 하는 학교는 아닌데 예. 아무튼 그때 대구시 대회에 본선까지 진출했으니까. 그리고 육상하면 보통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넓이뛰기도 잘해요. 예. 그렇죠. 순발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속도가 네. 있으니까. 그때 달리기 넓이뛰기는 아마 전교에서 1등한 것 같아요. 야. 근데 지금 안 믿죠, 그죠? 그때는 누가 믿겠습니까, 사실. 뛰면은 예. 뛰면은 그때 키가 별로 안 컸잖아요. 예. 안 컸는데 뭐 뛰면은 발이 안 보였다. 자, 발이 안 보였던 어린 시절 사진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지금 아버님이신 것 같고 아버님 삼형제가 맞습니다. 있고 뒤에 어떤 아니요. 여학생 한 명 밑에는 예. 동생이 아니고 아는 분 같고 아는 분. 지인으로. 사진 같이 찍었어요. 왼쪽 왼쪽. 그 옆이 저 남동생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운동장이네요. 초등학교 시절에 예, 예. 운동회 때 찍은 것들. 그럼 의원님이 초등학교 전일 것 같은데. 대표님 어디 있는 저 아이? 하얀 옷 입은. 제일 키가 하얀 큰 옷. 아이. 예. 제일 키가 큰 아이. 어우. 저하고 동생하고 한 예. 살 차이 나는데 예. 아무튼
재미있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동생이 어렸을 때 굉장히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어릴 때도 네. 저보다 한 3살, 4살, 뭐 5살까지 많은 형들하고 네. 이렇게 놀러 다녔지 아. 제 또래하고도 안 놀았다니까. 그 정도로 개구쟁이였다. 또래들은 약간 정신연령 좀 안 맞아가지고. 아니 형들이랑. 그보다는 아무튼 저희들이 금호강가에서 예. 놀았으니까 네. 금호강가. 태어나기를 거기서 나고 그래서 그 강에 가서 뭐 매일 수영하고 네. 예. 고기 잡고 뭐 네. 그래. 저 사진 이제 군대 시절 같습니다. 야. 이거. 저기에 군대 때 예. 이제 말년 때네요. 말년 저기 때. 폼 잡는 거 보니까 거의 그 참모총장 수준이야. 집차에 집차 한번 앉는 게 아닌데. 저기 나온 총장이. 7376 부대. 네. 근데 기억나십니까 저 때? 저 때가 예. 유격대, 유격 교육대 같이 있는 부대예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예. 병장 달고 그때 단풍하사 아. 병장 요원들을 단풍하사라고 뽑아갔어요. 단풍하사. 예. 그래 6개월을 하사 달고 뭐 기간은 똑같은데 예. 아하. 그러고 제가 병장 달고 하사단 첫 케이스예요. 오호. 그래서 제 위에 턱선이 예리하세요 지금. 네. 저 위에 2달 빠른 고참이 12명 있어서 예. 병장 달고도 마대 있잖아요. 예. 청소했다고. 아하. 그래서 안 되겠다. 하사로 가야 되겠다 해서 가서 와서 또 복귀해가지고 내무반장했죠. 그렇군요. 되게 한판 전쟁 시작하면 네. 그 동시 접속자가 줄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오시니까 지금 계속 몇백 명이 계속 놀고 있고 지금 대표님 찬양 댓글이 엄청 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 야, 그래서 저희에 지금 대한 관심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두 사람 아무 네네네네. 관심 없어요. 오직 조원진 대표님에 관심밖에 없는데 그 대표님의 야구 사랑, 운동 사랑이 이제 의원 시절에도 이어졌어요. 2010년에 국회 야구팀 이구동성을 창단하셨네요. 이구동성을 그때 제가 아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할 때인가 한노이. 그런데 그것도 원내대표가 김무성 뭐 이런 탄핵 전혀 전에 그죠 몇 년 전에 그래서 우리 야구부를 창설하면 어떠냐. 축구가 아니고 축구는 있었거든요. 아. 그래서 야구부를 창설하면 또 제가 제안을 했고 예. 야구부를 만들었어요. 예. 만들어 가지고 뭐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예. 그 감독도 하고 예. 코치도 하고 이랬다고. 엄청난 사람이면 현역 프로 허구연 허구연 천재. 그분도 와서 그때 하고 예. 뭐 대단한 분들이 와서 그때 야구 가르쳐 주고 이랬죠. 아, 코치도 해주시고. 코치도 하고. 와. 그러면 우리 의원님께서는 포지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막 준비하다가 예. 그 시합도 못하고 흐지부지 됐는데 시합 못했어요? 팀만 창단하고 시합을 못하고 흐지부지 됐는데 제가 제안을 했는데 예. 또 뭐 그러고 여러 가지 여야 간에 문제도 있고 당내 문제가 있어서 못했는데 했으면은 캐쳐. 제가 포수를 군대 갔을 때 군대 야구 아시죠? 예. 군대 그 어마무시한 그 군대 야구에서 포수를 봤어요. 어울리시네요, 포수는. 그래서 예, 포수 마스크도 어울리고. 했으면은 포수를 안 했었겠는가. 포수 말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인 주고. 예. 그래요. 그때 이구동성 팀 해갖고 막 좀 게임 했던 전적이 있었어야 됐는데 창단만 하고 지금 뭐 못했다. 그 이구동성 그 신발하고 예. 그 유니폼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기념으로. 언제라도 국회에서 네. 맨날 싸우지 말고 여야 간에 그 목소리는 달라도 그래도 그 국민을 향한 마음은 하나로 가자 이런 뜻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결국 못했죠. 내년에 그러면 이제 원내 진입하셔가지고 그 이구동성을 재창단해갖고 경기하시면 좋겠고. 그때 그 지금 사회수석하는 강성규 수석이 야구를 좀 잘하는 것 같아요. 강성규. 제가 보니까 그렇군요. 강성규 수석이 그때 야구팀에 들어왔거든요. 예. 그때 야구 잘하는 것 같아요. 강 수석께서는 포지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시합을 안 해가지고 연습만 하다가 꼭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어린 시절 얘기하고 있는데 네.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와. 자, 학생 운동 어떤 투쟁하셨던 거예요, 의원님? 그때 제가 이제 군에 제대하고 예. 외대 이제 정예과 네. 다닐 때 한창 뭐 그때 수업은 거의 못했잖아요. 그렇죠. 항상 데모하러 나가고. 예. 그때 시국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제가 거의 사회 봤어요. MC 앵커. 그때 사회 보면서 뭐 선배니까 예. 사회 보면서 전교생들 모아놓고 네. 반정부 투쟁 선언하고 뭐 그다음 그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 때 아닙니까? 그때 젊은 사람들은 다 뭐 전두환 대통령 반정부 투쟁
네. 뭐 또 학내 민주화 투쟁 뭐 이런 거 했죠. 네. 뭐 그 앞장서서 해서 지난번에 대선 전에 2월 달인가 네. 그 시사 타파 있잖아요. 그, 예. 그 갔더니 그 이종원 PD가 가더라고. 예. 아 외대 후배들이 전화 많이 왔다고. 조원진 저 선배 꼴통 보수 아니라고. 학생 운동 경력이 있는 분이다. 뭐 학생 운동은 NA나 PD나 뭐 CA 쪽에 관여한 건 아니고 예. 이제 저희들이 제가 조직을 했죠. 전국 예비역 청년 학생 협의회. 이래가지고 직접 이제 바깥에서 가투하고 이랬죠. 그때 그러면 진보셨던 겁니까? 그건 아니고. 진보 쪽이죠. 그때 진보 청년의 쪽. 열정을 가진 청년들은 오른쪽 보수보다는 진보가 진보. 많고, 와. 뭐 그 당시에 뭐 또 군정 종식파, 네. DJ파, 네. 그다음에 이쪽 YS의 군정 종식파 이렇게 딱 이제 정예과 제가 정치학 전공했으니까 외대정예과. 그렇게 딱 갈라서 있었죠. 그거는 뭐 그 시대에서 대부분의 열정을 가진 네. 또 사회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갈라서서 활동들을 했습니다. 네. 이야, 또 우리 조원진 대표님의 색다른 면을 또 우리 시청자분이 봤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보 조원진이가 안 어울리거든요, 사실. 청년 투쟁 그렇습니다. 조원진. 극우 조원진이가 아니죠, 사실은. 구구 조원진이가 저를 아니었다. 아는 사람은 사실은 절대 그 얘기를 안 하지. 예, 근데 그 학생 운동을 하시면서 이 황병태 교수님이란 분을 만나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 당시 YS 통일민주당에 들어가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면서요? 그때 외대에는 예. 유명한 교수, 정예과 교수 두 분이 있는데 예. 한 분은 황병태 교수, 예. 총장 겸 교수, 네. 한 분은 통일부 장관했던 김덕 교수. 이 두 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의원님, 대표님 별로 안 좋아하는데 교수님들이 아니 저는 두 분 다 스승으로서 스승으로 모셨고. 네. 제가 좋아하는 건 김계수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 되게 존경했죠. 예. 모든 정예과 사람들이 다 존경했는데 아무튼 그 학내 민주화하면서 제가 총장 퇴진을 주도했어요. 황병태 총장에 그리고 대해서. 총장 퇴진했죠. 퇴진시켰어요. 와. 퇴진시켰는데 나중에 정치는 같이 또 하자고 손을 잡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학교를 거의 못 가고 있는데 예. 전화 오셨더라고. 총장님이 전 총장께서 정치 좀 하려는데 같이 하면 안 되냐. 제가 이런지야 이분 민정당 들어가겠구나. 여당이었으니까. 저는 여당 성향이니까 뭐 그래서 저는 뭐 그럴 생각이 없다고. 네. 그게 아니고 YS하고 뭘 좀 한대요. 그러나 아니 이분이 정신이 나갔나? 이분 성향이 그런데 안 돼.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진짜 와서 갔더니 그때 이제 외대에 그 학생 운동하던 사람들도 많고 외대 정예과 특히 이제 법학 행정학과 출신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 예. 그래서 진짜로 그 통일민주당 창당 멤버로 들어가서 저도 이제 같이 따라 들어간 거죠. 예. 그때 그 대통령 선거 87년도 대통령 선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네. 졌잖아요. 예. 후보 단일화가 후보 안 돼서. 단일화가 안 그렇죠. 돼 가지고 이제 야권에서 소위 말하는 이 진보 쪽 네. 야권에서는 상당한 이제 분열이 일어나고 고통의 기간인데 네. 그래서 이제 통일민주당 만들면서 저는 뭐 3당 야합이라 하는데 예. 이제 3당 합당을 가는데 또 예. 제가 모셨던 황병태 의원이 예. 3당 합당 주역이에요, 주역.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런저런 말씀을 개인적으로는 네. 드렸죠. 네. 이것은 야당하라고 뽑아줬는데 뭐 이렇게 그 노태우 정권하고 합치면 되느냐. 그런데 결국은 뭐 YS로 봐서 또 한국 정치로 봐서는 진일보했다. 그러면서 안에 들어가서 진짜로 그 대통령 후보 때 했던 군정을 종식시켜 버렸잖아요. 그렇죠. YS가 하나의 척결하고 호랑이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예. 호랑이 잡으러 들어갔다. 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의외로 제가 처음에 29살 때인가요? 네. 정치에 처음으로 들어간 거죠. 국회로. 그랬군요. 그래서 이제 원래 사업을 또 대구에서 하시다가 중국에 사업도 하셨고 하셨는데 네. 총선 열흘도 안 남은 상태에서 귀국을 했는데 정치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사업보다는 아무튼
네. 황병토 의원이 그때 김동길 바람에 떨어졌잖아요. 아하. 제가 모셨던 강남. 분인데 강남갑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강남갑을 골목골목 다 알아요. 아하. 다 다녀봤잖아요. 예. 근데 아무튼 김동길 바람이 얼마나 셌습니까? 아하. 그게 이제 떨어졌는데 예. 그래서 제가 아무튼 지역 관리하고 국회 정책 보좌도 하고 있는데 네. 김우중 회장을 만나게 됐어요. 대우에. 대우. 오. 그거는 황병토 의원이 소개한 게 아니고 예. 강남의 학동 영업소라고 자동차. 네. 자동차. 제가 참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대우에서 자동차 라인을 깔아놓고 예. 그다음에 판매를 하는데 영업이 안 되잖아요. 예. 현대자동차에 비해서. 음. 그러니까 김우중 회장이 그룹 회장인데 영업소 예. 합동 자동차 영업소에 한 달 영업소장을 합니다. 그래요? 한 달 영업소장 한 달간. 예. 여기는 아침에 영업사원들 출근할 때 출근하고 또 영업사원들 돌아올 때 다시 와서 회의하고 와. 한 달 한 사이에 제가 만났어요. 예. 누가 추천을 해서. 그래서 한 2시간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대우그룹 가서 제가 사장단 회의에서 예. 그 회의에서 제가 주제 발표를 해요. 와. 조직과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게 그게 제가 32살 때인데 그게 와. 계기가 돼가 대우를 갔죠. 예. 그래서 대우 주재원으로 예. 북경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북경. 그러면서 세계는 이제 넓고 할 일이 많아서 어, 대우는 할 일이 그때 뭐 많았어요. 제가 예. 김우중 회장의 호불호가 있지만 제가 보는 그분은 지독한 일벌레예요. 지독한 일벌레. 와. 그래서 배울 점이 대단히 많았다. 예. 그분한테.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워요. 제가 프로젝트 담당을 했는데 네. 그때 중국에서 대우가 제일 잘 나갈 때잖아요. 예. 그래서 북경의 주대우 음. 그 북경 기획조사부장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배웠죠. 네. 그게 계기가 돼가 대우 그만두는 것도 이제 출마하는 바람에 그만뒀죠. 그때 그만 안 뒀으면 지금 아마 대우 사장 돼서 사장 돼서 사장. 저하고 했던 같이 제가 부장 달고 들어갔을 때 차장하던 사람들이 예. 거의 사장 다 됐죠. 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구에서 무소속 출마하면서 네. 15대 보궐 예. 무소속 출마하면서 이제 대우를 그만두죠. 그때 무소속 출마했을 때 반대 후보 선거운동을 누가 한 줄 아세요? 모릅니다. 보궐 박근혜 박근혜 의원. 박근혜 의원께서요. 박근혜 의원이 저 반대쪽 선거운동하고 다니셨다니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잘 몰랐으니까. 아. 그런데 저는 뭐 사람을 알지만은 뭐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는데 예. 그래서 결국 그 인기 있다가 추풍 낙엽으로 무소속 출마해서 떨어지고 예. 16대 또 출마했어요. 네, 대구에서. 16대. 대구에 무소속 출마라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그렇죠. 제가 39살 예. 그러고 보궐선거니까 41살 네. 두 번 출마해서 두 번 다 참패를 하죠. 15대 16대 15대 참패. 보궐 16대 두 번 다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뭐 말은 시원하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당시에 DJ 대통령, 예. 이회창 총재 예. 그 양쪽을 다 깔 수 있으니까 그때 단상 올라갈 때는 그때는 합동뉴스 했잖아요. 네. 예 맞아요 거리에서 한 수천 명 맞아요, 동원된 맞아요. 사람들 예. 그거 설득하는 것도 재미가 있어요. 그때부터 거리에서 연설 많이 하셨군요. 연설을 했죠. 연설의 연설했을 때 면모. 인기가 있었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도 원내 진입하신 선거가 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 1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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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인데 예. 제가 17대 정치 이제 안 하겠다. 이래서 아까 얘기했던 중국에 제가 그때 이제 이제 사업하러 중국 들어갔는데 가셨던 저하고 파트너가 SK 부장이 이제 서울대 공대 나왔는데 광노전 부장이라고 예. 실명까지 말씀하셨어요. 예. 뭐 저하고 지금도 가까운데 지금도 워싱턴 가 있었어요. 워싱턴. 그래서 넘어왔어 북경에. 예. 이번에 18대 출마해야 된다고 네. 저를 한나절을 설득한 거야. SK 부장이 SK 부장 이제 그 당시에는 SK에서 연수로 가 있었는데 이제 워싱턴에서 북경까지 왔어요. 저를 보러 이번에 출마하자. 그래서 내가 무슨 출마하냐 17대도 안 했는데 그냥 18대 나가라. 소주나 한 잔 먹고 가라. 밥이나 먹자. 소주 먹다가 발동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베이징에서 와이프한테 내가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출장 갔다가 한국 오면은 뭐 한국까지 갔다 오면 한 보름 걸릴 거다. 그래 나가서 출마 등록했잖아요. 와이프는 출장 간 줄 아는데. 출장 가도 아는데 가서 등록했다. 등록했더니 그럼 두 분 사이 그 사이에 어떻게 되신 거예요? YTN이 나온다고요. YTN YTN을 보니까 조원진이라고 출마자에 딱 나오는 거야. 친박연대 친박연대 조원진. 그래가지고 딱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사모님이? 그냥 딱 종이 한 장 보냈대. 이혼. 이혼? 이혼장. 그래서 그때 제중 한국인의 회장하던 분이 이제 제 캠프에 와 있었는데 그분 말씀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 제주시 오면은 당선될 것 같고 안 오면 떨어진다. 그런 거짓말 하지 말라고. 보름 동안 휴가 간다. 휴가가 출장 간다는 사람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화면에 나오는데 그래서 왔더라고 그래도. 와서 한 열흘간인가 같이 악수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다녔는데 됐어요. 아니 어떻게 설득이 되신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혼 도장 받으러 왔다가 설득해가지고 근데 여자분들은 딱 운동화끈 딱 매면 무서워요. 매기 전까지가 힘든데. 그러면 그 한국에서 만나셔가지고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같이 운동화 끈 그러니까요. 매자.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그때는 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일단 나가자. 14일 선거인가 그러니까 일주일 선거운동 정도밖에 기간이? 안 남았으니까 선거운동 기간이 와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 이번에 떨어지면 정치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그 15대 당시에 광노전 그 부장이 그때 SK에서 나와 있는 상태니까 저 캠프 와서 운동도 하고 이랬죠. 고생 많이 했죠. 지금은 북경에 있습니다 아직. 그분이 그럼 왜 굳이 정치인도 아니셨는데 대표님한테 와가지고 정치해야 되냐? 저하고는 이제 아스팔트 사업을 같이 했거든요. 아스팔트요? 저는 이제 컨설팅, 무역 컨설팅 했는데 보통 아스팔트만 벌크라 해가 파나먹스급이 5만 한 4천 톤 이래 들어간다고요. 뭐 이제 벌크로 이제 그거 들어가는데 기름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동북은 엄청나게 춥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 드럼으로 판매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드럼 판매를 제가 중개를 해가 처음으로 연결해 줬어요. 근데 결국 나중에 SK가 저를 배신했지. 뭐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박연대 공천은 누가 주시긴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통일민주당 있었고 친박연대가 그 통일민주당 주축을 했잖아요. 그 이제 서청원, 이규태, 공사덕 이런 분들이 했잖아요. 공천은 쉽게 받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뭐 대우에서도 한창 잘 나갈 때니까 제가 이제 93년도 대우의 최연소 부장이었잖아요. 부장으로 특채 들어갔잖아요. 괜찮죠 경력이. 그래서 부장이면 다 괜찮은 겁니까? 저 아나운서 부장인데. 그게 이제 최연소가 중요한. 전혀 상관없습니다. 최연소 부장. 뭐. 저 최연소 아닙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부장한 거니까. 저는 32살에 32살에 사장들 최연소 모셔놓고 강연도 하고 막 이래 했으니까. 근데 보궐선거 치고 한번 떨어졌으니까 대구 시민들한테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그 이미지는 있었죠. 그러면 현대는 이명박이 있으면 대우에는 조원진이 있다? 그래까지는 안 되고 그래 됐으면은 그 대통령 됐어야죠.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를 만나고 있습니다. 정치 얘기 초반 어떻게 이제 18대 국회에 진입했는가, 이혼의 위기를 극복하고 운동화끈을 매게 했던 이야기까지 들었는데요. 자, 인생의 결정적 순간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의 결정적 순간 두 번째입니다. 박근혜 호위무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 예전 구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지만 상대 후보를 도왔던 박근혜 의원을 15대 때. 그런데 사실은 저희 누님이 소아마비신데 경북여고 대구에서 이렇게 흰칼 차고 다니는 유명한 추미애 장관도 그 우리 누님 1년 후배인데 그 유명한 시험 시절에 했는데 거의 뭐 탑 클래스인데 누님이 이제 소아마비였는데 경희대 한의대 거의 수석 정도 돼서 갔는데 한의대가 안 받는 거예요. 그때 지체장애인이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난리가 났죠. 이제 하다가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얘기가 들어간 거야. 아니, 도대체 뭐냐. 지체장애인들을 의대 한의대 치대에서 아무도 안 받는 거야. 그런 규정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바꿨어요. 그때 혜택 본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 장애인인데 왜 한의대를 못 들어가냐 이래 된 거예요. 그 성적을 보니까 뭐 최우수 성적인데 수석인데. 그래서 수석은 아니고 아마 최상위 최상위 1%. 아무튼 우등생. 그래서 바뀌어가지고 그 해에 장애인들도 소아마비 장애, 소아마비 장애인들도 의대 치대를 들어갔어요 한의대까지. 우리 누님이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우리 아버님 대구에 뭐 장사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박정희 약주만 대통령에 드시고 오시면은 닭꼬란치 넣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했던 분이다. 그런 연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고 박근혜 그 당시 전 대표죠. 그걸 만나서 이런저런 그때 말씀을 드렸다고. 이런 연이 있어서 제가 박근혜 대표님을 옆에서 잘 모시겠다. 그러고 보면은 뭐 또 이 선거구를 보면 달서가벌병, 제가 달서병이잖아요. 그다음에 달서군이 나온다고. 그 일반 사람들은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역구가 붙어 있는 줄 알아요. 사실은 저하고는 안 붙어 있거든요. 달서가벌하고 붙어 있는데 뭐 그것도 그렇고 그러긴 뭐. 아니 그 옆에서 그때 18대 들어갔는데 제가 제일 젊었어요. 얼마나 대구가 그래 제가 제일 젊었다고. 대구 의원들 중에서. 대구 의원 중에서. 그래서 뭐 대표님 옆에서 항상 행사 있으면은 옆에서 같이 있는 상황도 되고. 또 뭐 대통령 하실 때 한번 부르셔가지고 갔더니 폭탄주 주시더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조윤선 장관, 김기춘 실장 이래 앉아가지고 폭탄주 먹었는데 아니 와인 주셔가지고 제가 아니 뭐 웬 와인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미리 폭탄주 준비해놨다고. 박 대통령 술 안 드시지만 저는 폭탄주 많이 먹었죠. 소통 안 한 분이 아니고 소통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군요. 우리 진박감별사 예전에 이런 총선 때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진박감별사 이 논란의 진실은 뭘까요? 그 당시에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배신의 정치. 지금으로 따지고 하면 예를 들어보세요. 윤재욱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보고 대통령 시행령 다 줄여버리겠다. 이렇게 폭탄 선언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하겠어요. 그다음에 보수 정권인데 사회경제법이라고 만들었어요. 소위 우리 보수 정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좌파보다 더 왼쪽 가 있는 그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과시켜 달라고 원내대표가 한 거예요. 그다음에 그 재정 없는 복지 없다. 이게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이제 유승민 의원이 대놓고 이제 각을 세운 거 아닙니까? 대통령과 그게 제가 가서 했던 그 자리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예요. 그래서 달서병. 사실은 유승민 의원이 국회에 있으면서 너무 심하다. 아니, 국회가 대통령령을 줄여버리면은 그럼 대통령 지금 예를 들어서 여소야대 정국 같으면 대통령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 발을 묶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완전히 갈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공무원 연금 개혁 이제 간사로 연금 개혁을 했는데 마지막에 초를 쳤다고. 유승민 의원이 원내대표로서. 그래야 또 발칵 뒤집어진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유승민 의원이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만들어 갔는가. 그건 옆에 있으니까 제가 너무 잘 알잖아요. 또 대구에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뭐 김무성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나 무슨 감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너무 자기들 사심이 많았다. 사심이 많았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가서 사실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김무성, 유승민, 이준석 이런 분들은 사심 안 좋은 마음은 없으신 거죠? 지금은 안 좋은 마음이 너무 많죠. 그렇습니까? 아니 보수 정권을 괴멸시켜 버렸는데 저는 뭐 지금도 그분들이 제가 이런 얘기 드릴까요? 내각제 주창파들이에요. 내각제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되고 탈당할 때 이제 바른정당 만들었잖아요. 공교롭게도 자기 아버지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 다 나갔습니다. 김무성 대표도 뭐 국회의원 안 했지만은 내가 말한 국회의원 했던 사람 다 나갔어요. 남경필, 유승민 등등등. 그렇죠. 그 김세연. 그리고 이 재산 1등부터 10등 다 나갔습니다. 그래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다. 왜냐하면 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게 아니 우리는 뭐 다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이 아버지 국회의원했던 사람들하고 재산 1번 10등까지 왜 나갔는가? 내각제를 위한 거지만 기득권 지키기야. 기득권. 그게 그냥 바른정당이 안 된 이유가 그런 귀족들이 모여 있는 정당의 역할이었다. 한편으로 개혁을 얘기하지만은 한편으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상당히 기득권
그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내각제 하려고 했고 그 당시에 다들 박 대통령 탄핵되면은 뭐 바로 반기문이 대통령 되고 반기문 총장 대통령 되면은 뭐 내각제를 간다 이게 공식화돼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스크럼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때 뭐 개인적인 뭐 정치 다 끝나고 더 늙으면은 유승민, 김무성, 용서가 되지만 지금은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아직 젊기에. 그래서 이제 한국 정치사. 왜냐하면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었다. 그 안에 국회에서의 그 전반적인 상황을 모르면은 모르는데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저는 탄핵 때 제가 원내 거기네 당 서열 3위였잖아요. 수석 최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만났을 거 아닙니까 의원들은. 여기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를 제가 다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건 뭐 너무 개인적인 문제라서 얘기는 안 하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유승민 의원은 간대 요새. 조은진은 내하고 친한데 왜 제발 자기 좀 까지 말라고 그래 얘기한대요 사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감정이 있습니까? 하나의 큰 흐름에서 가야 되지 않아야 될 길을 갔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네, 뭐 요 얘기는 이제 조은진 대표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도 한번 이 자리에 모셔가지고 또 그 당시 얘기를 또 당시 역사 얘기를 함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 이제 탄핵 국면 이게 이제 한국 정치사도 바꿨지만 의원님 정치 인생에도 이 탄핵 국면이 굉장히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18, 19, 20대 이제 18대 때는 친박연대로 한 뭐 몇 표 차이 안 나게 겨우 이겼어요. 그때는 이제 여당하고 싸웠으니까. 그런데 19대 때는 전국에서 제가 3등 했는데 대도시는 제가 1등 했어요. 대도시에서요? 득표율로. 그때 1등이 이철우 경북지사, 2등이 이낙연 전 총리. 제가 3등 했어요. 대도시에서는 제가 1등을 했는데 그건 70% 가까이 얻었다고요.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던 거죠? 아니 새누리당이었죠. 그런데 19대 20대 때도 거의 비슷해요. 66%인가 이래 얻었어요. 제 지역엔 상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을 다 공천을 돌으려면 제 지역 빼고 다른 데만 다 들어갔지. 저한테는 누가 도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구지만 그래도 조은진의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왜냐하면 득표율이 가장 높았으니까. 그래서 공천도 받았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탄핵 전국 보고 이제 탄핵되는 날 3월 10일 날 5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2시간 동안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그게 이제 소방청에서는 4분이 돌아가셨다. 2시간 동안에. 이런 사실들을 모든 언론이 다 덮어버렸다고. 그때 대통령 민주당이 아니에요.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 권한대행이잖아요. 사람이 그 헌법재판소 앞에서 우리는 여성분이 한 분 더 죽은 걸 봤기 때문에 5명이라고 하고 소방에서는 4사람 남자 4사람이 죽은 거 맞습니다 해서 2019년 국정감사에서 소방에서 발표를 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이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완전히 다른 정치로 가는 거죠. 왜 대한민국의 좌우를 떠나서 그때 그 우리 농민 그분 있었잖아요. 그분 때문에 1년간 국회가 마비됐습니다. 백남기 농민. 그런데 여기는 5사람이 태극기 들고 아무 저항 안 하면 5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좌우 언론들이 이렇게 단합을 해서 한자도 안 실을 수 있느냐. 현장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언론의 자유보다는 너무 탄핵에 매몰돼 있다. 그래서 결국은 2년 만에 그걸 밝혔어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이제 소방청장이 나와서 그날 사실은 4분이 돌아가시고 위급 상황으로 10분 정도를 후송해서 그분들의 생사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처음 듣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하는데 국회의원들도 모르더라고. 왜 언론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면은 대한민국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에서 아스팔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제 제가 국회에서 쓰니까 절차상에 그다음에 위법성이 있고 또 제가 발언 신청을 했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발언 신청을 안 받습니다. 반대 토론을 해야 돼.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국회에서 반대 토론조차 못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의총에서 예. 의총 새누리당 의총에서 마지막 발언을 했어요. 그때 제가 했어요. 앞에 계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은 정권 넘어간다. 책임 다져라. 예. 유승민, 김무성 의원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다른 길을 갔죠. 생각이 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류와도 또 멀어지는. 주류와도 멀어지고 지금은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던 주동 세력들이 윤석열 정부의 윤핵관으로 다 있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 1, 2, 3남바가 대통령 되고 법무부 장관 되고 지금 뭡니까 검찰총장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아니 싶은데. 그래서 아니 뭐 네. 그분들이 다 장악했는데 네. 그 윤석열 정부 보고 보수 정권이라고 하면 무슨 보수 정권이 저래? 저는 딱 얘기하죠. 윤석열 정권은 보수 정권이 아니다. 윤석열 보수 아류 정권이다. 보수를 칭하지만은 뭐 가치 소위 말은 그 사상적인 가치가 떨어진 뭐 한미 동맹하고 밖에 나가서 막 이래 하는 거 보면 보수 정권 비슷한데 우리의 잣대로 보면은 아직 아니다. 보수 아류다. 보수 아류 정권이다. 그리고 그 태생에 문제가 있다. 태생에 문제가 그러면은 뭐 미안한 마음을 윤석열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했지만은 예. 뭐 갔다 오신 지 1년 넘었잖아요. 그럼 뭐 후속 조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막 지금 김기현이나 주호영은 다 저하고 친구예요. 59년생 다들 친구들인데 네. 그래서 주영은 60인데 지금 뭐 59년생이라고 우기더라고. 왜 학교를 같이 다녀? 우리가 대구에서 소위 말하는 뺑뺑이 시험 치지 않은 일기예요. 우리가 일기인데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 뭐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제가 이런 말하면 화들짝 하겠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제 판단이 맞다. 도대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왔느냐. 준비되진 않은 대통령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현 정부의 모습. 그래서 그분을 그 당시 대선 때 예. 그랬잖아요. 최악 아니고 차악 뽑자고 다 그랬다고. 선거는 최선 아니면 차선을 뽑아야 되는데 그 당시 대통령 선거 때는 최악 아니면 차악 뽑자고 다 했잖아요. 차악 대통령을 뽑아놨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국민들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해요. 대통령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안녕하십니까. 아니야. 리투 아니야에 있는 윤석열입니다. 리투 아니야. 저를 너무 원망하지 마세요. 제가 당선되자마자 우리 박 전 대통령이 사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리멤버 해주세요. 자, 고맙습니다. 아니 맨날 저를 비판하시는데 칭찬도 좀 해주시고. 나 참 거. 예. 지금 해외 순방 그 정상회담 준비하고 계시는데. 아니야, 리투 아니야. 이상입니다. 아니야. 너무 잘하시네. 아니 안 보고 그렇습니까? 깜짝 놀라겠어요. 깜짝 놀라셨어요. 예. 아니야. 눈 감고 들을 걸 그랬어요. 자, 우리 공화당 조원진 예. 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자, 우리 대표님의 또 세 번째 결정적인 순간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정적 순간 친박의 귀환입니다. 예, 친박의 귀환. 이제 내년 총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예. 우리 대표님도 내년 총선 준비 이제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우리 공화당 대표니까 예. 저는 제 지역구 달서병에 출마하는 게 기정사실화돼 있고 달서병. 어떤 정치적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저희들이 이 최선을 다해서 원내 진입을 하겠다. 우리 당원들의 결의는 뭐 대단합니다. 당원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당원 그러니까 지금 수가 정당 세 번째. 우리 그 공식 선관위 기록으로 당이 세 번째. 이게 정의당보다 책임당원, 돈 내는 당원이 딱 5배. 그리고 일반 당원도 딱 5배라 보시면 돼요. 우리가 여기는 돈 내는 당원이 우리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은 1,000원 받는데 우리 책임당은 최소 금액이 2,000원이잖아요. 정의당은 10,000원 받대. 그런데 우리가 한 53,000, 정의당이 한 10,000명. 그리고 우리가 일반 당원이 한 50만 명, 정의당이 한 10만 명. 여기는 보통 당세로 보면은 국회의원만 없지. 당세로 보면 당 3위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내년에 이제 대구 달서병 뭐 정치적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아까 살짝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우리 공화당 발은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변화가 있을 거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총선 치르기가 전 힘들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고요.
이낙연 대표로도 안 될 것 같아요. 어허.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예. 그래서 친명계나 친낙계를 다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으로 나오면은 예. 국민의힘은 폭망입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되게 두려워할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를 누구 하더라고 전부. 전 이미 이게 총선을 구도를 이재명 대표 구도로 계속 가지는 못하겠구나. 여러 가지 아무리 뭐 오염수를 갖다 대고 양평 땅을 갖다 둬도 결국은 기승전 이재명으로 또 간다고요. 국민은.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 선거잖아 이번에. 네. 그러면은 대선 윤석열 연장전. 대통령 칼을 쥐고 있잖아요. 그게 부패 칼하고 또 부정적인 칼이 여기 사법 리스크 칼을 쥐고 있는 쪽하고 네. 그게 칼의 당사자가 붙으면은 저는 100점 100표다 이래 보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더 강도가 세질 텐데 그래서 민주당에서 해법은 그렇다고 친명계가 지금 뭐 개딸들도 있고 용자들도 있는데 네. 그걸 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없자고. 그러면은 친명계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친낙계하고 아마 만나서 화합해서 하는데 네. 오늘 저녁 드시잖아요, 두 분이. 이기려면은 양쪽을 다 껴안을 수 있는 양쪽 지분을 다 챙길 수 있는 쪽으로 가보자 이래 안 되겠어요? 이낙연입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소가 있다고 합니다. 우천시 지소라고 합니다. 오늘 수련됐군요. 비가 와서 못 만났습니다. 하긴 이상입니다. 비가 안 왔으면 두 분이 밖에서 사진도 찍으시고 해야 되는데 비가 와고 이게 만나지. 아니 사진빨도 좀 잘 나오는데 예. 왜 비가 와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어쩔 수 없이. 모임이 수년됐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좀 시간을 벌었으니까 또 두 분이 만나서 당의 미래 얘기할 수 있을 대선 것 같은데. 때는 이재명 대표가 2번인가 3번 전화 왔습니다. 직접 예, 조은진 전화 와서 대표님께. 예.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하냐. 그때 제가 들은 게요. 민주당이 1% 이긴다. 지금 나왔는 거 보고 다들 놀랬잖아요. 1% 이긴다고 들었어요. 그때. 대선 결과가. 대선 그때 막판이에요. 예측이 1% 이기게 나온다. 그럼 이러려고. 또 윤석열 대통령 그 후보 쪽에서는 뭐 여러 사람이 제가 그 국민의힘에 있었으니까 정보를 여러 사람이 조원진이 저 사람은 뭐 일반 뭐 예를 들어 정광훈 목사하고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가 봐. 그 권영세 그때 선대 그때 총괄 본부장이 전화 왔더라고요. 전화 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아니 박근혜 대통령 나와 계신데 뭐 나를 설득하냐. 삼성병원 가서 박근혜 대통령 설득하세요. 그러면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제가 명분을 가지고 우리도 그때 대통령제 후보 후원금이 25억 6천이 그쳤잖아요. 뭐 명분이 있어야지 빠지잖아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차악 대통령을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대통령 선거 때.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아주 작은 표차로 윤석열 대통령이 됐지만은 작은 표차로 됐다는 것은 그만큼 더 겸손하라는 거 아닌가요? 더 많은 국민의 얘기를 들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 뜻 아닌가요? 지금 듣고 계십니까? 지금 윤 대통령 안 듣죠. 독선적이고 저는 맨날 그래요. 노민생, 노경제, 그다음에 노협치 그러면 안 된다. 제발 좀 협치하시고 예스 외교만 하지 말고 대표님을 저희 쓴소리 코너에 모셔야겠네요. 노민생, 노경제, 노협치. 예.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우병우 전 수석, 안종범 수석 등 친박계 인사들이 TK 출마설 얘기가 나오는데 대표님과 혹시 함께 하십니까? 제가 그 며칠 전에 서청원 전 대표하고 최경환 의원 만났어요. 근데 최경환 의원한테 뭐 이준석이 가는 왜 만났어요? 만났더라고요. 왜 만났냐고. 그랬더니 뭐 본인 얘기는 그런 뜻은 아니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하시길래 보수연합군은 윤석열 그게 국민의힘에다가 엎어 놓은 거죠 사실은. 정거래 당신들 독단적으로 하고 뭐 MB 사람들 다 하는 건 좋은데 사람 인재풀이 없으니까 MB 사람들 써야지. 박근혜 대통령 사람들 안 쓰면은 그러면 뭐 전두환 때까지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MB 사람들 써야지. 근데 중요한 것은 문제 없는 사람을 써야죠.
예를 들어서 뭐 국민 밉상들 막 유인촌이나 뭐 이동관 이런 사람들 쓰는 게 아니고 유인촌 전 장관과 이동관 전 수석 국민 밉상이다. 밉상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 밉상입니까? 뭐 과거에 했던 뭐 지시락하면 그렇고 과거 했던 일들을 보세요. 밉상. 그 뭐 유인촌 장관이 여기서 동영상 그 엄청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찍지 마. 그다음에 뭐 또 그 이동관 특보 아들 문제. 저는 청문회 가면은 뒤집어진다 이제. 5% 정도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인데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인재의 풀은 없어요. 사실은 없지만은 그래도 문제 안 되는 사람을 쓰면 좋겠다. 제발 친밖에 쓰기 싫으면은 뭐 친이계라도 MB계라도 문제 안 되는 사람 써라. 저는 그걸 좀 바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최경환 장관한테 그 얘기했어요. 왜 이준석이 뭐 저는 솔직히 뭐 알라 같으나 왜 만나서 갑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뭐 지금 친박이 대통령께서 집과하고 정치인은 아무도 안 만나요. 지금 일반적으로 뭐 유영하 변호사. 뭐 유영하 변호사하고 뭐 몇몇 사람들 만나는 건 저는 알지만은 정치인은 거의 한 명도 안 만나는데 지금 보십시오. 서청원, 최경환 저도 그렇고 안 만나잖아요. 우병우. 뭐 그게 뭐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친박들이 모여서 뭘 한다 이런 거는 아까 말한 대로 정치 상황이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고 해서는 좀 힘들지 않느냐. 각자 도생하는 방향이 될 거다. 이번 총선. 각자 도성이다. 각자 도생하는 경우가 아니겠느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면 내년 총선에서 역할이 별로 없을 것이다. 건강 문제죠. 건강 문제로.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께서 저는 뭐 항상 그분이 제 개인적으로는 되게 존경하는 분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인데 네. 아무튼 건강을 빨리 회복하셔서 뭐 정치를 하시든 안 하시든 우선 건강 회복만 제대로 하시면 좋겠다. 내 걱정은 왜 안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갑자기 아니 났었어.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오시면 내 걱정 왜 안 하냐고 저기요. 내랑 안 친해? 그 우리 MB 대통령은 예. MB 계들이 뭐 지금 윤핵관 이꼬로 MB 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뭐 거야?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MB 대통령 감옥 갈 때는 아무도 안 나오더만. 그때는 조용하더만. 갑자기 기침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건강 문제 내년 총선에 역할이 제한적일 것이 없을 것이고. 아니요, 그것도 어떤 이제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이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도 봐야 되겠죠. 지금 뭐 유동적이다. 이제 8, 9개월 뭐 이때는 완전히 정치라는 게 초읽기로 들어가면요. 이게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생물이니까. 민주당발 신당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발 신당도 나올 수 있고 요즘 뭐 금태섭이나 양영자 이런 두 분도 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힘은 거기에 쏠리진 않는데 아무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발 신당은 또 다른 현상이잖아요. 그렇군요. 여기는 굉장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대구에 또 지금 맹주로 있는 대구시장 홍준표 시장 요즘 또 굉장히 발언 많이 하시고 상임고문에서 해촉이 되셨습니다. 활발하게 메시지 내고 경찰들과 또 갈등도 있으셨는데 홍 시장님에 대한 대구 민심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판단하시기에. 대구 시민들은 예. 뭐 시장이니까 뭐 매체에서 뭐 대구시가 각 언론 방송사들 지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거 많이 실어주는데 제가 볼 때는 홍 시장 좀 정치 그만했으면 좋겠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입니다. 와,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노. 똑같아. 어이가 없다. 좋은 얘기만 해주소. 참. 그래서 김지현이하고 똑같아지는 거 같아. 홍준표 시장님은 예. 아무튼 가만히 계시지를 못하는 스타일이다. 가만히 못 제가 스타일. 좀 잘하시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너무 잘 알죠. 너무 잘하시고. 너무 잘하는데 왜 대권 후보들은 대통령 선거 끝나면은 떨어지면은 이재명 대표는 좀 뭐 사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다들 자기를 지지했던 국민이 대부분 반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달도 안 버티고 다 도망가더라고. 안철수 후보는 독일 가가지고 마라톤 사진 올리고 이런 국민들은 막 팬데믹 때문에 난리인데 그다음에 홍준표 시장은 저 서부 광야가 가족하고 여행 사진 올리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의 평가가 너무 과대평가돼 있다.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진짜
홍준표 시장이 지금은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좋겠다. 가만히 계시면 좋겠다. 홍준표 시장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대단히 좀 다르지만 같은 면은 뭐죠? 내부적으로 계속 총질한다는 거야. 아, 그래요? 국민의힘을 향해서. 오. 그래서 홍준표 시장은 뭐 대구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시민들 다 알아요. 국민들이 대구 시장으로 열심히 해도 홍준표 시장 존재 가치를 아는데 네. 대구가 뭐 손해된 줄 알고 자기 내 아직 살아 있습니다 하면서 하는 SNS. 것 같아요. 거기는 유승민 의원은 뭐 지금 목소리 안 내면은 뭐 유승민 의원 따르던 의원이 한 30명 되다가 네. 그것도 또 배신의 배신을 겪고 한 10명 남아 있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천 받을 수 있겠는가? 그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어떻습니까? 안철수. 방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저도 잘할 수 있는데 평가 좀 해주십시오. 예. 안철수 의원은 제가 평가할 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단지 과거보다는 많이 늘었는데 안철수 유승민 윤석열 안철수 연합 정부가 아니고 윤석열 김무성 연합 정부가 됐다. 그래서 지금 뭐 김무성 의원 따르던 그 마포 포럼 사람들 명단하고 공직 들어가는 거 놔놓고 보시면은 기겁합니다. 기겁. 새로운 정보네요. 마포 포럼 회원들하고 마포포럼. 뭐 마포 김무성 포럼 마포 회원들 포럼. 뭐 그 함진규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회장 됐는 뭐 강석호 뭐 등등 해가지고 예. 그래서 윤석열 그 안철수 연합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김무성 연합 정부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죠. 그렇군요. 요즘 또 원희룡 장관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오지 맞아요. 않습니까? 원희룡 장관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은? 원희룡 장관이 화면을 보니까 좀 못돼졌더라. 아, 그래요? 얼굴 인상이. 얼굴 인상이. 그래서 내가 요새 놀란 게 어. 저분이 그냥 국회의원 안 하고 장관 있다가 총리로 가나? 그런데 화면을 보면 사람이 보이잖아요. 예. 내면의 상태가. 내면의 상태가. 근데 네. 이번에 양평 고속도로 건은 내 표현 그대로 하면 화들짝 놀란 표정이더라.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아니 대한민국의 장관이 힘이 그랬어도 네. 6년 국책 사업을 어떻게 말 한마디로 그냥 못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국민을 너무 무시하는 거다. 제가 김건희 여사 땅이고 뭐 정군수 땅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네. 이런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예. 양평이나 하남 그쪽 쪽 사람들 또 그쪽에 강원도나 그쪽으로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은 엄청 밀리는 걸 알잖아요. 네. 그게 필요하다는 동물머리 공감대가 쪽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16년간 수건 사업이라고 했고 국책 사업을 6년간 했고 타당성 조사까지 다 끝냈는데 그거를 장관이 한마디로 없앤다? 그거는 국가가 아니지. 원희룡 장관이 저렇게 합리적인 사람인데 저렇게 할 때는 표정까지 막 험한 표정 짓고 하는데 졌다. 저는 이 싸움에서 원희룡 장관의 백지화가 이 싸움에서 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이제요. 더 일파만파로 갈 것 같다. 야당은 뭐 오염수 뭐 계속 당하다가 돈봉투 문제, 김남국 코인 문제,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계속 당하다가 오염수 가지고 약간 빛을 보다가 양평 고속도로 가지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났지. 그런데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신평 변호사 말대로 막 그냥 싹을 잘랐다. 잘했다 하는데 잘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냥 기름에다가 불을 확 갖다 부었다. 기름 갖다 부었다. 이걸로 국정조사 안 가겠어요. 지금 재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는 실질적으로 그 가족들이 땅을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김건희 일가가. 그런데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 가진 건 아니고 가족들이. 그런데 여러 가지 형질 변경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개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될 줄 몰랐지.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렇게 연관됐다는 것은 지목 변경, 그러니까 용도 변경했던 거 그런 것까지 형질 변경이라고 형질 그러죠. 변경.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보수로 봐서는 빨리 덮어야 되는 문제고 좌파 민주당이나 야당으로 봐서는 문제를 키워야 될 문제인데 이게 원희룡 장관이 칼을 너무 세게 댔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 날 가짜 뉴스라고 나왔잖아요. 가짜 뉴스하고 전쟁을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기는 그러면은 가짜 뉴스하고 당당하게 한번 해서 양평에 이쪽 그 양평 지역 하남 시민이나 이쪽 사람들은 다 고속도로 원하잖아요. 그럼 이 원하는 거를 어떻게 덮어요? 이게 지금은 뭐
땅 문제를 없었던 일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땅 문제 아닙니까? 없었던 문제 하는 방법 딱 하나죠. 땅을 다 기증해라. 군수도 기증하고 김건희 여사 일가도 땅을 그냥 다 기증을 해버려라. 그렇게 마무리 안 하고 이거 끝낼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조금은 그 보수 쪽에 중심 보수 사람으로 아류 보수가 아닌 중심 보수 사람으로 볼 때는 걱정스럽다. 센터 보수. 예. 자, 한판 열전. 예,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 만나고 있는데요. 이 시간 간 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들어오고 계시고 지금 예. 뭐 안 빠지고 있어요. 안 빠지고 있어요. 와.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고정 출연 가즈아. 예. 예, 우리 제작진과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원진 대표님 보내드릴 시간이 돼가지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출연하시는 모든 출연자께 요거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 박정희 한판 승부 구독과 좋아요 요청을 구두로 저쪽 카메라를 보시고 시청자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 한판 열전 잘 보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여태까지 하신 분 중에 100점이었어요. 야,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막힘이 여러분, 없었습니다. 예, 지금 예. 생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은 예.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함께 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자, 내 인생의 한 줄 요약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 한판 열전의 공식 질문. 아직 인생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제 그 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시면서 내 인생을 설명하는 한 줄, 한 문장 표현하신다면. 아버님이 한 2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은 지금 90 되신 데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아버님 친구분이 저한테 액자를 하나 보내주셨더라고. 액자. 진광불휘. 진광불휘. 그대로 하면 진짜 불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 아하, 진짜 그렇지만은 불은 화려하지 항상 낮은 대로 비추고 있다. 않다. 아하. 그래서 진짜 불같이 화려함보다는 묵묵히 어려운 사람들, 그다음에 잘못된 부분을 비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제 사무실에 그걸 잘 보관하고 붙여놓고 있습니다. 진광불휘. 진광불휘. 야, 진짜 불은 화려하지 않다. 저도 굉장히 좋은 말씀으로 새겨 듣고 해야겠네요. 야, 좋습니다. 자, 오늘 조원진 대표님 직접 스튜디오에서 뵙고 네. 말씀 나눴는데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떠셨어요? 그동안 진짜 강성 친박 이런 분으로 제가 오해를 하고 있었는데 예. 순박이었습니다. 순박? 순수하고 선명하고 우리 따뜻한 면도 있으세요. 그러네요. 예. 예, 예. 화를 한 번도 안 내셨습니다 오늘. 네. 진행이 좋아서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예. 우리 조원진 대표님 앞으로도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판 열정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 7시 30분에 또 보석 같은 게스트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드리고요. 이상민 크리에이터도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야, 여태까지 하신 분 중에 100점이었어요. 야,